자, 이번 시간에는 강관 용접 엘보, 용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엘보는 엘보인데 나사가 없어요. 여기 안쪽에 원래 앞나사가 있어야 되는데 나사이음은 요 녀석은 나사가 없죠. 그래서 요게 용접 엘보라고 해서 강관을 이렇게 맞대어서 용접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때 용접 같은 경우는 아크 용접이라고도 하고 전기 용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 용접을 하게 될 텐데 모든 용접이 똑같습니다만은 용접 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가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접을 잘해야지 용접을 했을 때 축도 틀어지지 않고 용접 비드도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가접을 미리 해둔 게 있는데, 자, 우선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가접이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이렇게 가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이런 식으로 가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 플랜지, 요 플랜지 있죠? RF 플랜지. 요 플랜지 용접 현상에서는 그 가접을 2방만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요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강관 직경이 25A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플랜지는 25의 강관을 쓰니까 그냥 양쪽에 이렇게 2포인트만 놓더라도 크게 틀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요 우리 과목으로 치면은 에너지 관리 기능장이죠.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능장에서 사용하는 요 용접 엘보 같은 경우에는 40A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관 역시도 40A 파이프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직경이 조금 더 크기도 하고, 그리고 요 용접 엘보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나사이음 할 때 상당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건 샘플이라서 제가 나사를 안 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한쪽에 나사가 난 파이프를 용접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나중에 조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접을 잘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접만 완벽하다면 그 후에 비드라던가 그리고 나사 조립은 크게 물론 힘들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듭니다. 근데 가접에 비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작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습이 뒷받침이 돼줘야겠지만, 자, 그래서 우선은 가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접 순서를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가접 순서 같은 경우는 최초에 우리가 이렇게 파이프 두도막과 엘보가 준비되어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맞대어서 가접을 먼저 할 건데, 가접 같은 경우는 요 엘보의 축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엘보의 축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뒀을 때 엘보 구멍 방향과 같은 겁니다. 그럼 축 방향 뭐예요? 여기 안쪽과 이 바깥쪽, 요게 축 방향입니다. 봤을 때 요 축 방향을 먼저 가접하는 게 아니고요. 축 방향 말고 요 사이드 부분 있죠. 사이드 부분. 그래서 엘보의 옆에 부분, 요 옆부분을 먼저 가접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샘플에 동그라미 쳐줬죠. 옆부분. 그래서 엘보로 쳤을 때 옆부분부터 가접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양쪽 먼저 가접을 해요. 사이드 먼저 가접을 하는데, 사이드 가접하실 때 요 하나 먼저 가접을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요렇게 자를 대가지고 수평을 잡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라인이 일직선이 되게끔 수평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한 포인트 놓고 수평 잡으시고, 그 다음 반대쪽 포인트 사이드 부분 놓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봤을 때 수평이 맞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사이드 부분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도막 사이드 부분 먼저 가접을 했죠. 그러면 바로 축 방향 가접하느냐? 아닙니다. 요 부분 사이드 양쪽 다 맞췄다면 반대쪽도 막 사이드 부분 먼저 가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포인트 먼저 놓고 여기 2포인트 놓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사이드 부분 요렇게 해서 수평을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잡아주시게 되면은 토탈 어떻게 됩니까? 여기 2포인트, 여기 2포인트, 총 합쳐서 4포인트 놓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2포인트 총 8포인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먼저 가접이 된 상태에서 요 축 방향의 각도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잡아줘야 됩니다. 이제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축 방향의 그 각도까지 잡으셨다면 이제 요 바깥쪽부터 1포인트, 2포인트, 여기도 바깥쪽부터 1포인트, 2포인트 나서 최종
4포인트, 도막당 최종 4포인트죠. 이런 식으로 가접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가장 예쁘게 가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용접하는 거는 그 후의 일이니까 그때 신경 쓰도록 하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 가접할 때의 전류값은 제가 150A를 맞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전류 같은 경우는 120A로 용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요 철판이에요, 철판. 그래서 이 철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플랜지 용접할 때도 썼던 철판인데 플랜지 용접 가접할 때 썼던 철판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보시면 용접 다이가 이렇게 평평한 다이가 아닙니다. 그죠?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라고 해서 구멍이 쏭쏭쏭쏭 나 있는 그 이제 용접 다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철판을 준비해서 가시면 가접하기가 아주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플랜지 용접 영상에 담아뒀더니 이 철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학원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다 빌려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청이 많으셔서 제가 철판 같은 경우는 저희 마켓에 오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철판뿐만 아니고 이 플랜지 용접 가접하실 때 사용하는 강판 있죠? 강판도 이렇게 넣어서 쓰는 건데 이 강판도 제가 마켓에다가 올려둔 상태니까 만약에 정 구하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마켓 링크 남겨둘 테니까 들어오셔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해드리면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우리가 좀 이따가 전류를 맞출 건데 전류를 맞추실 때 요게 이제 클램프 메타거든요. 클램프 메타라고도 하고 뭐 후크 메타라고도 합니다. 요거 이제 걸어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걸 보시면 모델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계기판이라 할게요. 계기판에 세팅되어 있는 그 수치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맨 밑에가 오프죠. 지금은 오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칸 딱 돌리면은 V 해서 직선 쫙 꺼져 있죠. 요거는 전압인데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더 돌리면 V라고 해가지고 물결입니다. 물결은 교류입니다. 그래서 전압인데 교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은 옴, 요거 저항이죠. 저항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벨 테스트, 벨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은 도시, 도F, 이거 뭐예요? 온도죠, 온도. 그래서 전선 이렇게 걸어가지고 전선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넘기면 이제 암페어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전류의 값입니다. 근데 암페어인데 2에서 20A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계기판은. 그리고 이렇게 한 칸 더 돌리면은 200에서 600A 측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 값을 보통 120, 150 뭐 이렇게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2에서 20A는 너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에 가깝게 200에서 600A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전류 값은 이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난 이 정도 전류 값을 측정할 거야. 거기에 맞춰서 세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 전류 값입니다. 전압이 아니에요. 전류 값을 측정할 건데 이때 자신이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 값에 가까운 전류에 맞추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150에서 120A니까 200에서 600A 이렇게 놓는 게 이 모델에서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영상 이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접을 시작해 볼 겁니다. 우선 가접할 때 이 파이프를 이렇게 세워두고요. 그 상태로 이렇게 저는 가접을 할 겁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이렇게 뉘어가지고 뭐 철판이라던가 이런 철판이라던가 플랜지 이렇게 고아서 가접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사실상 뭐 시험장 환경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철판이 자꾸 뒤쪽으로 쓰러지면서 이 축이 이렇게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세워놓고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요. 만져보고 한 방, 두 방 넣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 방식이 맞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요게 조금 더 좋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 본인한테 맞는 방법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하기 전에 전류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전류 맞추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메탈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 값에 알맞게 세팅을 해 두시고 그리고 요 홀더에
아래쪽 선에다가 이렇게 겁니다. 그리고 콕 찍어주세요. 콕 찍어주면은 자, 지금 전류값이 120A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접 전류는 저는 150A 놓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쪽 편에 보시면 용접기입니다. 용접기. 지금 온 오프해서 지금 온으로, 왼쪽이 온이거든요. 그래서 온 상태로 놓여 있는 거고, 여기 위에 보면 단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5단 정도 돼 있는데 요 6.5단 정도 놓으니까 120A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돌려 가지고 우측으로 돌리면 단수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류를 높이는 건데, 그러면 쌤 6.5단이 120A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델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 그 연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6.5단이 120A였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류값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요 메탈을 가지고 측정해 주시는 게 그나마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단을 올렸으니까 요 상태로 두고요. 콕 찍어 봅니다. 지금 145A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거의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152A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찍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151 정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값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딱 150 맞춘다기보다는 뭐 150이나 151, 149 요 사이에서 그 언저리에서 맞춰주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수선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카메라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안쪽에 카메라를 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 다이를 제가 끌어냈고요. 용접기는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두고 전류 세팅은 끝이 났고요. 요 상태에서 우선은 요렇게 붙여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축 방향 말고요. 사이드 부분을 먼저 용접할 거라고. 그래서 사이드 부분, 요 옆면, 엘보에 보여드리면 엘보의 옆면 동그라미 쳐놨죠. 이렇게 옆면부터 제가 가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고요. 일단 한쪽은 용접 장갑을 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손은 가접할 때는 잘 안 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잡고요. 잡고 요 축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요 감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왼쪽은 어차피 잡아줘야 되니까 뜨겁죠. 그래서 용접 장갑 꼭 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축을 맞추고, 센터 축을 맞추고 요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하다 보면 콕콕 찍어야 되죠. 콕콕 찍다 보면 이게 축이 탁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판을 이렇게 살살살 긁으면 예열이 돼요. 그 예열이 된 상태에서 콕 찍어 들어가면은 비드가 쉽게 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최대한 센터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최대한 가운데에 올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준비하셔서 요걸 살살 끌어줍니다. 근데 끌어주면은 예열이 돼요. 그 상태에서 살짝 위아래로 깔짝. 150A 하면 충분히 전류가 세기 때문에 쉽게 가접이 될 겁니다. 살짝만 위아래로 깔짝깔짝 해주면 금방 가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은 가접 부분 털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은 깔끔하게 가접이 됐죠. 그래서 요 사이드 했으니까 요 반대쪽 사이드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요 수평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 볼게요. 요거 콩콩 치실 때 가능한 한 요 나사가 이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파이프 가운데쯤 이렇게 톡톡 쳐서 각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게 잡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 편에 놓았으니까 그 옆에 반대쪽의 사이드 부분 마찬가지 가접 놓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살짝 긁을게요. 긁으면서 예열하고 그 상태로 쏙 들어가 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살짝만 깔짝깔짝. 자, 이렇게 해주면 사이드 부분 쪽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털어주시고 깨끗하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 이제 끝이 났으면 요 반대쪽 거 마찬가지 사이드 쪽 이렇게 해서 사이드 부분부터 먼저 가접을 해줄 겁니다. 자, 방법 똑같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고 요 각도가 맞는지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돼요. 꾹꾹 눌러보신 상태에서 축 각도가 맞다면 그 상태로 자, 아래쪽에 살짝 긁어주시고요. 자, 예열된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쉽게 가접이 되죠. 자, 잠깐 기다렸다가 슬래그 제거해 주시고 자, 이제 마찬가지 또 수평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요 반대쪽 가접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딱 눈으로 봐도 지금 축 방향이 좀 안 맞거든요. 축 방향을 살짝만 잡아주고 어차피 한 번 더 잡을 거지만 두 방 있을 때보다는 가접이 한 방 있을 때가 좀 쉽죠. 그래서 미리 눈대중으로 일단은 살짝 잡겠습니다. 오케이, 된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바로 수직으로 가접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카메라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 똑같습니다. 리드 살짝 긁어주시고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오케이, 됐고요. 슬래그 똑같이 제거해 주시고 자, 이제는 뭐 한 90% 가접 끝났습니다. 이제 요 각도만 맞춰주시면 되죠. 안쪽에 축 방향 각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직각자 딱 대보면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지금 화면으로 봐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안쪽으로 파이프가 기우뚱하게 들어갔죠. 여기 약간 안쪽으로 이제 기우뚱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가 많이 휘었나? 요게 좀 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자,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보이시나요? 거의 직각에 맞게 딱 들어가죠. 그럼 요 상태에서 요 바깥쪽부터 한 방, 두 방,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바깥쪽부터 한 방, 두 방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끝났어요. 자, 이제 가접 마무리 해봅시다. 요 바깥쪽부터 할게요. 자, 바깥쪽부터 오케이, 됐고, 자, 또 반대쪽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바깥쪽 안되면 살짝 긁어주세요. 됐고, 그 다음 안쪽 오케이, 가접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혹시 모르니까 축 방향 각도만 한번 더 보면 오케이, 나쁘지 않게 가접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털어주면 되죠. 항시 슬래그는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용접 잘하고 슬래그가 기공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누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시 깨끗하게, 용접의 기본은 청결이라고 하죠. 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4포인트 가접이 됐고요.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4포인트 이렇게 가접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직각을 잘 잡으셔야 돼요. 가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평 수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용접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용접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전류를 맞춰야 됩니다. 전류는 120A 맞출 거예요. 용접 전류. 그래서 지금 151A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낮춰봅시다. 135A. 어이구, 어이구. (121A)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121, 122 나오는데 살짝만 더 내릴게요.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0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면은 120.34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전류 맞췄으니까 이 상태로 이제 용접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요거 클램프 메타 쓰실 때는 맞추고 전원 이렇게 내려주세요. 오프 하셔야 됩니다. 요거 까먹고 쓰시면은 하루 썼는데 왜 작동 안 하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저 오프라인 학생한테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항시 이렇게 해서 전류 맞추고 나면 끄세요. 끄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꺼서 배터리는 절약을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용접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구간은 다 지나갔고요. 뭐 사실 용접이 제일 어렵긴 하지만 이제 용접만 깔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구류 싹 다 차도록 할게요. 앞치마도 했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전류까지 마쳤고요. 이제 용접만 잘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흔히 파이프 용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비드 내듯이 쭉 직선 비드를 내버리면 이게 파이프가 쉽게 녹아버려요. 그리고 사이에 갭이 또 있다 보니까 더 쉽게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우리가 흔히 뭐 점용접이라고도 하는데 택 용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택, 깔짝, 깔짝 이렇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깔짝, 깔짝, 깔짝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향도 이 좀 선생님들마다 학생분들마다 편한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밑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놓고 옆으로 택을 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 취향입니다. 뭐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하기 편한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 용접 기능사로 치면은 버티컬이죠. 저는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세는 요 끝을 잡고 시작할 때는 그냥 요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깔짝, 깔짝, 깔짝 점점 올라가죠. 깔짝, 깔짝 점점 뭐예요? 반대쪽을 들어 올리면 되죠.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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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짝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하면 여기 이제 용융풀이 동그랗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깔짝하고 또 용융풀 앞쪽에 되는데 한 반 정도 앞에 되면 돼요.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 앞쪽 지점. 그래서 뒤쪽 비드랑 살짝 걸치게끔. 그래서 깔짝, 깔짝, 깔짝. 그리고 가능한 한 깔짝하면 맨 쓰고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노란 요 용융풀이 보이는데 노란 용융풀이 새까매지기 전에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슬래그가 녹으면서 쫙 비드가 형성이 돼요. 너무 새까맣게 이제 식어버리면 굳죠? 쉽게 말하면 슬래그가 굳어버리면 그때는 그냥 슬래그 망치로 제거해 주시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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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짝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돌립니다. 그럼 요 뒤쪽에 4분의 1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렇게 반대로 돌려버리면 요 이제 뒤쪽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시작 지점은
이 가접 부분 있죠, 밑에 가접 부분에서 시작을 할 건데 가접 부분보다 앞에서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인 취향이에요. 근데 제가 뭐 일자 비드, 직선 비드 낼 때는 요 가접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가접 전단, 그래서 만약에 가접이 있고 가접이 있으면 요 사이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접을 완전히 녹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택 용접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거를 완전히 녹인다라고는 뭐 물론 녹이고 가야 됩니다. 완전히 녹여서 지나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웅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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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요것도 같이 반 정도 웅깔짝 녹이고 또 웅깔짝 녹이고 웅깔짝 녹이고 요런 식으로 지나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접 부분은 완전히 녹이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진행되면 파이프 잡아주시고, 이제는 오른손은 그냥 같습니다. 깔짝깔짝 해주시면 되고, 왼손으로 이제 방향 조절을 하는 거죠. 왼손으로 파이프를 돌려주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가접 부분 확실하게 녹여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용접봉 한 개 딱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마지막 4분의 1 정도가 남아있죠.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요 빨간 화기가 빠지면은 슬래그를 제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능한 한 슬래그 제거하실 때는 요 면을 쓰세요. 안 그러면 슬래그 파편에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반대로 돌려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돌려두시면 어때요? 그냥 여기서 제가 별로 손대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요만큼만 용접을 더 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위쪽으로 용접을 하느냐 하면은 파이프를 기준 이렇게 올라가죠. 수직으로. 제가 밑으로도 용접을 해봤습니다. 밑으로도 연습을 해봤는데 밑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슬래그가 중력 때문에 밑으로 흘러내려요. 그러면 그 슬래그 때문에 이게 스파크가 잘 안 튑니다. 웅 하면서 갑자기 멈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 선호하는 거예요. 요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가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여기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자, 마지막 이연분은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진행해서 완벽하게 융착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쪽이 끝이 나는 거죠. 화기 빠질 때까지 잠깐 기다리셨다가 화기가 빠지면 슬래그를 제거해 줄게요. 오케이, 이쪽 선은 이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쪽입니다. 반대쪽도, 자, 여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반대쪽 파이프가 저 위로 가도록 저는 이렇게 수직으로 돌릴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저 모재를 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만약에 처음에 요거 스타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밑에 그 철판 있죠? 철판 끌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스타팅이 좀 어렵다 생각하고 철판 한번 끌고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스타팅 예열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접 부분은 녹여야 되니까 비드를 좀 길게 내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또 탱 용접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잠시 뒤에 비드 보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용융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비드 용융풀에 2분의 1 지점 살짝만 앞에다가 옹 깔짝 옹 깔짝 옹 깔짝. 자, 이제 돌릴 준비. 옹 깔짝. 자, 가접 부분 확실히 녹여야 됩니다. 조금 천천히 가면 되겠죠. 조금 많이 녹으면 조금 더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재를 식혀가면서 가면 돼요. 많이 녹는다 치면. 많이 녹지 않고 정상적으로 비드가 나면 그냥 이렇게 같은 속도로 가주시면 되고, 하다 보면 많이 녹는 경우가 있어요. 열을 계속 받기 때문에. 처음 시작보다 모재가 열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많이 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쉬었다가 이어서 가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용접봉이 짧아서 끊어졌네요. 그러면 이왕 끊어진 김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가실 때는 슬래그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대신 화기가 빠진 후에 제거를 해주세요.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브러쉬도 마찬가지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스타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자세 딱 잡고 끌고서 바로 들어가시면 되죠. 자, 이 가죽 부분도 확실히 녹여야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앞쪽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기가 빠질 때까지 잠깐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틀어주시고
이제 요렇게 뒤집으면 되죠. 뒤집어서 요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요 마지막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그럼 요 상태에서 자, 마지막 이연분은 확실히 녹여서 조금 더 진행해 주세요. 오케이. 자, 하기가 빠질 때까지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하기가 요 좀 빠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새카맣게 이제 식으면서 굳었죠. 그러면 톡 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끝이 난 것 같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비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비드가 납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쉽게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태경접, 점용접 하시면 되고요. 전류값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가접 전류는, 가접은 원래 그래요. 빠른 시간에 빠르게 조금 확실하게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전류 150A를 쓰는 거고, 그 다음 용접 전류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쉽게 녹을 수가 있어요. 파이프 용접은 쉽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120A 정도로 낮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녹지 않게끔 태ግ 용접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가접이라고 있습니다. 가접 하실 때 요 직각이 확실하게 맞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조립할 때 정말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용접 엘보 용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후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